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 전략 시간입니다. 원래 대면 강의였는데 비대면 강의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일정에 조금 겹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을 했는데 동영상 강의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촬영 전에 조교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마지막 주 강의가 비대면, 그 전주 강의가 대면 강의인데 비대면으로 제가 전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비대면을 2주를 하니까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버려가지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1학기처럼 동일하게 제가 레포트를 좀 내겠습니다. 레포트는 이제 문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그런 형태로 레포트를 채점해가지고 점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이 동영상 강의 파일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 같이 업로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 엔진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점수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를 좀 띄워놨습니다. 교재를 띄워놨는데 지금 제가 화면으로 비치는 모습은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화질이 선명한데 아마 분명히 용량이 2기가를 초과할 거기 때문에 이걸 다운시켜야 될 거예요. 다운시키게 되면 분명히 화질이 조금 깨져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교재를 두시고 같이 보시는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제목에 장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종소세를 줄일 수 있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제 기장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장. 그건 무슨 말인데 종소세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우리 종소세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종소세 신고를 할 때는 일단 장부를 할 건지 말 건지 요거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장부를 할 건지 말 건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 그러니까 수입, 그리고 지출한 경비 이걸 전부 다 차감하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소득, 이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장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을 계산하려면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 추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계에 의하는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장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장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인 추계에 의한다. 그때 추계에 의할 때는 단순한 경비라는 걸 쓸 거냐 아니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쓸 거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 경비율은 이러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100원 벌면 한 70원 정도가 경비던데 라고 보고 30원이 소득이겠거니 라고 보고 계산하는 게 단순 경비율입니다. 70%를 곱해가지고 차감해 주는 것. 기준 경비율은 어떤 건데 기준 경비율은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매입 비용 그리고 임차료 나가는 거 굵직굵직한 경비죠. 그리고 인건비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증빙을 다 수치할 수 있으니까 매입 비용, 임차료 나가는 거 그리고 그 인건비 나가는 거 이런 건 법적 증빙이 다 있으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질구레한 경비들만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하자 이런 게 기준경 비율입니다. 기준경 비율은 만약에 10%다 그러면 100원 벌어들이는 것 중에 매입 비용이 얼마 나갔고 그리고 임차료가 얼마 나갔고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 나갔고 나머지 10% 곱한 금액을 기타 경비로 차감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기준 경비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추측해서 장부를 계산하는 추계에 의할 때는 단순 경비를 적용할 건지 기준 경비를 적용할 건지 이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장부를 할 거다 이거야. 장부를 할 거면 FM 장부인 복식 장부를 할 거냐 아니면 간편한 장부를 할 거냐. 간편한 장부를 간편장부 이렇게 표현하고요. FM 장부를
복식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 얘기예요. 재료에 보니까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김성실 씨, 이낙부 씨, 왠지 둘 다 성실한 납부가 이루어지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죠? 수익 금액과 필요금액이 유사하답니다. 메인 매출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췄는데 이낙부 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네요. 그랬더니 소득 금액과 납부세액 차이가 많이 났다네요. 왜 차이가 많이 났을까?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꼼꼼하게 지출 증빙 이런 걸 다 갖췄을 거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때 소득 금액이 조금 더 크게 나와요. 그리고 세부담도 조금 더 많겠죠. 그걸 알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소득 금액 계산 방법에 두 번째 줄에 장부, 기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줄에 추계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 밑에 장부를 했다. 기장에 의한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안 혹시 교재 없이 화면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 띄워놓고 얘기를 했네. 여기 밑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기장의 종류 이래가지고 있어요. 기장의 종류 이래가지고 복식부기 문제냐, 간표장부 대상자냐. 간표장부 대상자가 아니면 다 복식부기 문제다. 그래서 복식부기 문제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더라. 밑에 보니까 사자들 있죠. 사자들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데 일단 신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혜택은. 그리고 직전 과세기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익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있죠. 그죠? 자, 요 얘기예요. FM으로 장부를 할 거냐, 간편한 장부를 할 거냐, 요 기준은 얼마 벌어들였는지 수익금액 가지고 따지겠다. 수익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복식 장부에 의할 거고 수익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간편한 장부에 의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수익금액은 언제 수익금액을 가지고 할 거냐 이거예요.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해연도 수익금액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는 당해 사업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건 좀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부를 복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간편장부를 할 거냐 이 여부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신규 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사업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사업자 첫 해는. 그래서 간편장부에 의한다. 자, 그러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가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농, 임, 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여기는 3억 기준이더라. 3억 기준.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에 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에 보시면 제조, 숙박, 음식점, 그죠? 뭐 관심 있으실 만한 게 밑에 줄 끝에 운수 이런 데는 1억 5천만 원 기준이더라. 1억 5천만 원. 자, 그 밑에 다에 보시니까 부동산 임대, 그죠?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사자,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8대 전문 자격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자들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각종 서비스 이런 데는 7,500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추계는 어떻게 할 건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추계 기준경 비율 그리고 단순경 비율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기준경 비율 적용 대상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암기하시기 힘드시고 단순경 비율은 수익금액이 아주 미미한 영세한 사업주들, 영세한 사업주들은 그만 세금 신고할 때 단순경 비율이라는 거 적용해가지고 그냥 간촐하게 그냥 세금 신고하고 말지. 요게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금액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보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그냥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바로 곱해요. 바로 곱해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프린트물을 보시면 돼요. 교재를. 그리고 위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둘 중에 적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적은 금액 뭐 우리가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준경비율이라고 곱한 거를 나머지 기타 경비로 빼주더라.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라고 아까 표현했던 거 매입비용, 임차료 그리고 저기 저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차감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만 경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차감해 주는 그런 형태가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됐죠? 자 밑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렇게 있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직전연도 수익금액 또 직전연도 수익금액을 가지고 따지네. 그럼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문자 전부 다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진다더라. 그래서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을 보면 아까 가나다 업종을 이렇게 구분했었죠. 6,000, 3,600, 2,4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이게 안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리 돼가지고 있죠. 그죠?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해서 기장을 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죠. 그죠? 밑에 보면 뭐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간편장부라는 데 있죠.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특별히 구하는 장부라 뭐 이렇게 있는 그냥 간편한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식 장부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간편한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뭐 간편 장부는 국세청 누리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런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간편 장부 서식 이렇게 돼 있죠. 간편 장부 서식. 간편 장부 서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간편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요거는 좀 복잡해요. 자 밑에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 한번 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동그라미 1번에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 사업자 수익금액이 여기에 미달하는 자 아까 봤었어요.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기준으로 할 때 그죠? 자 다음 페이지 간편장부 적용 제외 대상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 무조건 적용 못 받는다. 사자들 그럼 간편장부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느냐.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을 하고 간편장부라는 게 존재합니다. 장부가. 간편장부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간촐한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기장을 하는 걸 간편장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식장부는 장부를 하고 복식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는 대충 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부가 두 가지인데 FM 장부랑 간편한 장부랑 두 가지가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한 장부를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렇게 장부를 기장을 하고 소득금액 신고를 하면 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장부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있거든. 장부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무기장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20% 있는데 무기장 가산세라는 용어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았는데 무기장 가산세라는 용어가 있으면 얘랑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장부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죠. 장부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무기장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큰 혜택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15년간 6월 결손금 공제가 요게 참 큰 혜택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택에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가 첫 해부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죠? 첫 해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꼬라박고 마이너스고, 그죠? 마이너스인데 번 것도 얼마 없고 주머니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추계로 좀 할란다. 추계로 뭐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나쁜 선택은 아닌데 첫 해에 마이너스가 난 걸 나중에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 말이 즉슨 첫 해에 만약에 마이너스 5천이 났다. 마이너스 5천이 나면 다음 연도에 만약에 플러스 3천이 났으면 첫 해에 마이너스 5천을 다음 연도에 빼줘요. 그리고도 남죠. 2천만 원만큼 뺄게.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럼 그렇게 15년에 걸쳐가지고 이 5천만 원을 빼주니까 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5천만 원 결손을 공제를 해주니까 퉁쳐주니까 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지겠죠. 그럼 세부담도 5천만 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에 15%만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750이라고. 그죠? 엄청나게 큰 세부담이 줄어들죠. 그죠? 예, 그게 혜택이다 그 얘기예요. 혜택이다. 그래서 첫 해에는 사업주분들 보면 첫 해에 장사해봐야 마이너스인데 뭐 세금도 없는데 회계사무실에 뭐 한다고 맡겨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예,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죠. 그죠? 회계사무실에 맡겨가지고 장부를 하시면 이걸 향후 결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또 큰데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망했어 만약에 첫 해 장사하고 두 번째 해 망해버렸다고. 망해버리면 이 결손이 그대로 나를 따라와요.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장사를 시작을 하죠. 내가 다른 장사를 시작하면 그 장사, 그 사업에서 이걸 마이너스를 또 쳐줘요. 공제를 해준다고. 물론 여기 법인 대표님 계시는데 법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은 내가 계속 존재하죠. 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따라다니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퉁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따라다니면서 15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뭐 있는데 또 조특법상 각종 감면 공제 혜택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싶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언급드린 적 있죠.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한을 가해야 되는 법 혹은 특례를 줘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각종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규모가 좀 작은 데는. 그래서 각종 감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감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장부를 해야 돼요. 장부를 기장을 안 하면 감면 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부가세 매입 매출장 작성하면 면제돼 있는데 이런 건 넘어가시죠. 자, 장부를 만약에 안 했을 때 불이익 요게 더 중요하죠. 네, 밑에 있죠. 맞죠? 아까 무기장 가산세라고 불렀던 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요걸 적용을 한다고.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2월 결손금 공제 불가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월 공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리고 조특법상 감면 공제 규정 이런 거 적용 못 받고 그리고 복식부기음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면 원래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혜택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안 하면 무기장 가산세 적용을 받아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안 하면 그러면 추계란 얘기입니까? 어디지? 추계란 얘기입니까? 추계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했다. 그것도 무기장이에요. 기장을 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를 매기게 된다고.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20%입니다. 금액이 크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을 하면 뭐 별다른 혜택은 없어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FM이 복식부기로 했다. 그러면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기장세액공제 2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간편한 장부를 해도 되는데 FM으로 장부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편한 장부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장부를 안 하고 추계로 했대. 그러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매깁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첫 해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안 하고 추계로 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시죠. 자, 그래 복식 부기업자는 이렇게 가산세가 매겨질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은 기장을 했으면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해 두지 하게 돼 있죠. 요거는 그 얘기예요. 세법적으로 지출 증빙,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고. 법적 증빙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법적 증빙.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현금 영수증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정도 보시면 그리고 173페이지로 갑니다. 173페이지. 173페이지. 찾으셨죠? 그죠? 자, 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됐을 때 기장을 하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2월 결손금 공제. 결손금의 2월 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손금의 2월 공제. 그래서 밑에 보자. 자, 사업자가 빚이 기록한 장부에 의해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수익 금액을 초과했다. 마이너스가 났다. 이걸 결손금이라고 얘기한다. 이 결손금은 밑에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다음 1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9년까지 발생했던 건 10년, 엄밀히 얘기하면 2008년까지 발생한 건 또 5년 동안 2월 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5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준다고요. 2월 공제. 그렇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결손금 공제를 됐고 결손금 공제 순서도 있죠. 결손금 공제 순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났어. 마이너스가 나면 이걸 무조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잖아. 이렇게 나머지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게 있으면 사업에서 발생된 마이너스를 나머지 다른 소득, 타소득에서 퉁쳐줄 수 있다고. 이런 걸 결손금을 통산한다라고 표현해요. 결손금을 통산한다고. 다소득에서. 물론 다소득에서 통산을 해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서는 통산할 수 없어요. 종합소득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내에서만 통산이 가능한데 물론 여기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소득에서 통산할 수가 없어요. 통산할 수가 됐죠? 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저기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첫 해에 마이너스 1억이 났다고. 마이너스 1억이 났는데 내가 임대업도 해가지고 임대업에서 2천만 원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 일단 음식점을 하는 데서 발생된 마이너스를 부동산 임대업에서 퉁칠 수 있어요. 방금 안 된다 안 했어요? 일반 사업 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퉁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일반 사업 소득 플러스 금액에서 퉁 못 쳐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다시 일반 사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인 음식점 결손금 1억 원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2천만 원은 퉁칠 수 있다고. 그래도 결손금이 8천만 원이 나왔죠. 알고 봤더니 내가 근로소득이 또 3천이 있다네. 근로소득에서 또 퉁친다고. 그럼 5천이 남았죠. 알고 봤더니 내가 기타 소득이 있다네. 기타 소득이 얼마 있는데 1천이 있다네. 여기서 또 퉁쳐요. 4천 남았죠.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퉁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지 그 여부 판단을 했을 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만 퉁칠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는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 경우죠.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퉁칠 수 있지 2천만 원 내에서는 퉁을 못 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결손금이 아직 4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자 배당 소득 합쳤더니 2,5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대.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서 결손금 남은 4천만 원을 모두 다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자 배당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2,400이랬나? 2,500이랬나? 500만 원에 대해서만 퉁칠 수 있다고. 퉁칠 수 있어. 그럼 퉁치고 남은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올해 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결손금 남은 금액은 3,500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205페이지로 갈 겁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자꾸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시중에 있는 뭐 그런 편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자꾸 반복되고요. 업무용 순자 규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실사례를 들어가지고 대면 강의 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0, 죄송합니다. 205페이지가 아니라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 205페이지.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려고 그랬냐면 204페이지 여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기준 금액 돼 있죠. 성실신고 언급 드렸었어요. 원래 언급 안 하려 했는데 성실신고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는데 그때 대면 강의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뭐가 대단한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걱정하신다는 얘기는 수익금이 그 정도로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세 현 시점에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행해가지고 도저히 수익금액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문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표현하듯이 소득이 그만큼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많이 났는데 세금은 줄이고 싶어. 이게 이제 탈세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고. 됐죠? 예. 상식적으로 소득이 많이 나면 세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소득 늘는 거에 비해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담당 회계사무실에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소득이 늘어났는데 세금이 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이 기준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는데 15억, 7억, 5천, 5억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고시생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15억 위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다 그 얘기, 수익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이거 판단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었다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기준이라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15억, 도소매 15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실사례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동파이프 배관을 직수입하는 업체입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해온대요. 러시아에서 수입해온데 동파이프 동이잖아. 그러니까 이 타이 자체가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큰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원자재 값이 2.5배까지 치솟은 거예요. 2.5배까지 치솟아 가지고 이 사업자분이 창업을 하자마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첫 해에 수익 금액이 15억이 넘어가지고 첫 해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된 거예요. 첫 해부터. 그죠? 아까 우리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다가 장부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 했잖아. 큰 혜택을 준다 했지, 신규 사업자. 그런데 나이가 커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무섭느냐? 마진율이 5%가 채 안 돼요. 근데 전쟁까지 나가지고 2%에서 3%가 마진이라고, 마진. 그러면 주머니에 남은 건 얼마 안 되겠죠.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세금도 얼마 없어요. 그럼 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 판단은 소득금액, 주머니에 남은 소득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첫 해부터 나이가 큰 데는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금액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끊었다가 또 얘기를 해보시죠.